자, 코스모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영상에서는 그 보이저 우주선이 목성계를 향해서 출발하는 데까지 이야기를 하였죠. 그때 만약에 보이저 우주선에 그 로봇이 아닌 인간 선장이 타서 있었다면 아마 항해일지를 남겼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항해일지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항해일지 중에 하나 일부분이 지금 첫 번째 시작하는 문장인데요. 아마 목성계에 도달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목성을 보면서 이제 항해일지를 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The cloud patterns are distinctive and gorgeous 하다. 자, 이 클라우드 패턴은 이제 목성에 있는 그 구름들을 말하는 거죠. 이 구름들이 distinctive하다. 뭔가 자, 이거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구별되는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그런 의미는 전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그 서양 사람들이 뭔가를 좋게 보는 관점은 차별성입니다. 이 차별성. 이 말하는 차별성이 우리가 말하는 그냥 단순히 다름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약간 독창적인 느낌이 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독창적이라는 것이 이제 다르다는 건데, 차별이 독창적인 건 아니죠. 우리나라 한국말과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디스팅티브하다는 건 뭔가 독창적이란 느낌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여기서는. 그리고 gorgeous 같은 경우는 이거 상당히 많이 쓰죠. 어디서 많이 쓰죠? 프레젠테이션 할 때 많이 쓰죠. 뭐 애플이라든가 삼성 갤럭시 같은 거 이제 새로운 신제품 출시할 때 그 프레젠터들이 대부분 자사의 제품을 골저스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매우 아름답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건. 근데 디스팅티브로 그냥 구분된다 이렇게 느끼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한국어 사전이 저는 좀 표현을 너무 쉽게 단순하게 한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것보다는 서양인들이 뭔가를 좋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거는 타인과 다른 나만의 어떤 것이 있을 때, 그럴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게 그렇게 아름답지 않더라도 그것이 타인과 다르다면 좋은 거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별되는 어떤 구별되는 그러한 독창성이 보였다 이런 거죠. 이 부분 한번 제가 영상 그 사진을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이런 목성의 모습이 이렇죠. 이거 대적반의 모습이죠. 이 대적반의 크기가 이게 한 300년 전에 형성됐다고 합니다. 근데 지구가 한 요만하죠. 근데 크기는 점점 이제 그 작아지는 추세에 있어요. 예전에는 아마 이거보다 더 컸다고 합니다. 한 이 정도 되는 크기여서 지구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좀 줄어든 형태라고 합니다. 자, 그렇고요. 일단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것들은 자, remind us, 우리에게 상기시키다, 떠오르게 한다는 거죠. remind, 떠오르게 합니다. Riddle of 반 고흐의 그 Starry Night은 이제 반 고흐의 작품이죠. 그 반 고흐의 작품을 떠올리게 한다. 그러니까 다소간, 약간은 떠올리게 한다. 또는 works, 어떤 작품들, 여기서 작품이죠. by 윌리엄 블레이크의 작품 또는 에드와드 뭉크의 작품을 떠올리게 한다. 이거 화가들이 나왔는데 일단 작품 다시 한번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일단 지우고요. 지금 목성의 모습 보시면은 굉장히 그 구름들이 색깔이 굉장히 다양하죠. 다양한 색깔, 물론 이제 붉은 색깔이 많이 나와 있긴 한데 이 극쪽 지방은 최근에 그 갈레이 탐사선이 찍은 바로는 이제 청색 계열을 또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색깔의 행성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말한 그 윌리엄 블레이크의 그림과 한번 반 고흐 그 부분을 보도록 하죠. 자, 이게 반 고흐의 그림입니다. 어딘지 색깔이나 그런 건 모르겠는데 그린 화풍은 상당히 목성의 구름을 연상시키는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블레이크의 그림입니다. 블레이크 씨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전 잘 이분 모르는 분이라 찾아보니까 좀 그로테스크한 그런 성화를 많이 그렸어요. 기독교와 관련된 성화를 좀 많이 그렸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그림은 이게 드래곤이라고 합니다. 드래곤의 뒷모습 같아요.
이게 지금 뿔이 이렇게 말려서 뒤로 돌아가 있는데 마치 어떤 괴물의 눈 같죠? 그 앞모습 같은 느낌이 나게 한 뒷모습입니다. 근데 용이긴 한데 서양의 용은 좀 그 동양의 용과 다르죠. 날개가 달렸죠. 이렇게 날개가 있고, 그리고 이 그림 자체는 굉장히 그로테스크하고 이 꼬리 자체가 느끼한 느낌이라든가, 그리고 밑에 이 여자를 이 꼬리가 감고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좀 어떤 성적인 상징성 같은 게 좀 느껴지는 그런 좀 그로테스크한 그림입니다. 이게 목성을 연상시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그 다음에 에드와드 뭉크의 작품인데요. 뭐 절규 많이 알려져 있지만 또 이런 그림도 잘 그린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 이제 고흐의 그런 강렬한 붓터치 같은 게 느껴지죠. 이러한 붓터치 때문에 아마 목성에 이 구름을 연상시키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죠. 자, 그림들을 보셨는데 목성의 그 모습이 사실상 더 아름답죠, 어떻게 보면은. But only a little. 그러니까 칼세이건도 그러니까 일부분만 비슷하다, 그렇게 일부분의 어떤 인상이 비슷하다는 표현이겠죠. 비슷하다. 그리고 어떠한 아티스트도 없었다. Ever painted like this. 그러니까 ever가 들어오면 그거죠. 한 번이라도 뭐뭐 해본 적이 있냐,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그려본 적이 있는 아티스트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ever가 들어가면 한 번이라도 평생에 해본 적이, 어떤 동사, 여기서는 동사 페인트니까 그려본 적이 있는지가 강조되는 거죠. ever가 있으면은 동사가 강조되는 거죠. 근데 그런 예술가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because none of them, 그들 중 누구도 없었기 때문에 ever 한 번이라도 left our planet, 우리 행성을 떠나본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자, 이 left의 그 동사 원형은 live죠. 자, 이 문장은 제가 싫은 이유는 이 live라는 동사 때문에 사실 싫었어요. 자, live라는 동사는 떠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남기다라는 의미도 있죠. 그걸 어떻게 구분할까요? 여기서 이 지금 동사를 보고 제가 왜 떠나봤다라는 말로 표현을 했을까요? 왜 남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자, live를 그 떠나다, 남다, 이걸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혀 반대의 의미이기 때문에 이걸 잘못 해석하면 완전 반대로 의미를 파악하게 되죠. 일단 live는 뭐 타동사, 자동사 다 되는데 이 live 다음에 전치사로 저는 구분을 하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전치사 다음에 at이나 혹은 for가 따라오면, 혹은 어떤 장소가 있으면은 이럴 때는 이건 떠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남기다라는 어떤 의미가 되려면 leave 다음에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남기는 무언가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게 남기다가 되면 우리의 행성을 남깁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떠나다밖에 안 되는 거고요. 전치사와 상관없이 그 다음에 남기다면 남기는데, 이것을 남기는 장소가 또 나와야 되겠죠. 여기 장소나 뭐 빵이면 접시겠죠. 그리고 사람이면 어떤 장소가 되겠죠. 근데 이 장소 앞에 전치사로서 in이나 with나 혹은 behind, 그 뒤에 남기다, 이러한 전치사가 옵니다. 그럴 때는 이게 이제 live가 남기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게 구분을 하시는 것이 제일 편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읽다가 그냥 궁금증이 들었어요. 코스모스를 읽을 때 이걸 어떻게 구분할까? 지금 그냥 읽을 때는 쉽게 이게 우리의 플래닛을 떠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라는 말로 그냥 쉽게 읽을 수 있는데, 이게 어쩔 때 또 남기다라고 읽거든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한번 찾아봤더니 제가 생각하기엔 전치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leave 다음에 그냥 뭐 전치사 as나 뭐 아까 전에 말한 for가 오면은 이거는 이제 떠나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leave 다음에 어떤 목적어가 하나 있고, 이 목적어를 남기는 거죠. 목적어를 어떤 장소, 어떤 place에 남기는 거죠. 이 place 앞에 뭐 전치사로서 뭐 in이라든가 뭐 behind라든가 이런 전치사들이 또 사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이 leave란 동사가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보죠. 자, a day of wonder. 자, 어떤 경이로움의 하루죠. 경이로움의 하루가 있었고, 우리는 successfully negotiate the treacherous and radiation belt. treacherous는 어마무시한 걸 이제 treacherous라고 하죠. 어마무시한 radiation belt, 방사선 벨트를, 주피터의 방사선 벨트를, negotiate는 협상하다라는 의미로 이제 사전에 나오는데, 어떤 한 고비를 넘기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시무시한 방사선 벨트를 성공적으로 넘겼다. 이렇게 보시는 게 나아요. 이거는 넘기다. With only one instrument, with 단지 한 개의 어떤 장치죠. 장치. 그 장치. 자, 영어는 이렇게 명사 쓰면 바로 설명이 들어가죠. 포토, 광, 폴라, 미터죠. 미터는 측정 도구죠. 폴라는 평광이죠. 평광 측정기죠. 그러니까 뭐 평광 측정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평광 측정기가 damaged, 손상된 그 인스트루먼트인데 only 하나의 그러니까 단 요 평광 측정기 하나만 망가진 채로 이 레디에이션 벨트를 지나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성이 굉장히 방사선 이 대가 큽니다. 그리고 태양풍이 이렇게 불죠. 이게 이제 그 태양풍을 막아주고 있죠. 목성 그 태양의 강력한 그 하전 입자들이죠. 방사선 입자들이 이렇게 통과해서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큰 오로라들이 발생을 하죠. 이렇게 일부 아마 그 목성의 위성들은 이 자기권 안에서 그러니까 지배적인 자기권이라고 하죠. 자기권이 어차피 무한대로 뻗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자기권 안에서 이제 공전을 하게 되면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작은 기체 입자들을 잃지 않고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또 장점도 있겠죠. 여기 그런 의미입니다. 요거는 뭐 큰 부분, 어려운 부분은 없이 내용은 그런 거예요. 목성의 이 트리처러스한 단어가 좀 어렵네요. 네고시에이트라든가 혹은 더 트리처러스 같은 단어들 잘 안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 단어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문장 보죠. 자, we accomplish the ring plan, crossing. 자, 여기서 한번 끊죠. 자, 우리는 성취했습니다. The ring plan, crossing. 그러니까 링의 어떤 평면이죠. 그러니까 여기 아직 목성인데요. 목성에도 이제 가느다란 링이 있죠. 이렇게 링이 있는데 이 목성의 링과 충돌하지 않고 이걸 크로싱 했다. 자, 횡단했다라는 거죠. 링의 평면을 횡단했다. 그리고 자, 이 위가 공유하는 동사가 accomplish 말고도 suffer도 있습니다. suffer는 겪다라는 의미죠. 뭔가를 겪다. 겪는 건 좋지 않은 거를 보통 겪는다고 하지 어떤 행복한 일을 겪다라는 말은 안 하죠. 그러니까 겪는데 뭘 겪었냐면 no collision을 겪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영어스러운 표현인데요. 자, 우리가 어떤 문장을 부정할 때 한국말은 동사를 부정하죠. 여기서 동사가 suffer죠. 근데 영어는 동사 부정보다는 아니면 칼색원의 말투일 수도 있어요. 자, 명사 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충돌이 없는 것을 겪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국말은 어떻죠? 충돌을 겪지 않았다. 그러니까 not suffer collision으로 하는 게 한국식이겠죠. 근데 영어는 어차피 기본적으로 항상 어떤 단어, 동사나 명사랑 구분은 없다고 했죠. 그냥 단어로 보셔야 되는 거죠.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에 대한 설명이 뒤에서 붙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전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서양인들 뇌 구조 속에서는. 그러니까 suffer no collision이 not suffer collision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with the particles and boulders, 어떤 자그마한 입자와 자갈들이죠. 자갈들과의 충돌을 겪지 않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문장은. 그리고 over the newly discovered rings of Jupiter. 그리고 그 링이 이렇게 하나만 있던 게 아니라 이 링을 크로싱하고 지나갔더니 또 다른 링이 발견된 겁니다. 가느다란 링이 사실 링들이 여러 개 있었던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아직 계속 항해 일치인 것 같아요. 그 선장이 링도 발견한 거예요. 일단 또. 자, 다음 보죠. Loss of the ship's rock on the star canopus. 요거는
제가 이제 저도 내용을 잘못해서 이제 찾아봤는데 전문적인 내용이더라고요. 이건 자, 캐노푸스는 남쪽에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가 북반구를 항해하는 배들은 이 극 위에 있는 폴라리스죠. 폴라리스를 이 북극성이죠. 북극성을 어떤 그 지표 삼아서 항해를 하죠. 어느 위치에 있던 이 북극성의 각도를 보고 자신의 위치를 판단을 하죠. 근데 남쪽에도 북극성과 같은 별이 있어요. 이게 청색별인데 이게 카노푸스입니다. 카노푸스를 보고 남십자성 그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이 카노푸스를 보고 항해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이저 우주선은 이 북극성을 보고 여기서 발사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주선 역시 자신의 위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어떤 별을 정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 남십자성일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지구 위를 항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좌표별을 하나 찍는 거죠. 근데 아마 지구 그 적도면 아래에 있는 남반구에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별을 찍어서 이렇게 가는데 그게 지금 카노푸스인 거죠. 카노푸스의 라곤은 이거는 이제 오락 많이 해보신 분들 아니면 전투기 조종사들은 바로 알겠죠. 뭐를 딱 찍어서 고정시키는 거죠. 라곤 한다고 하죠. 그래서 배가 딱 잡아서 가는 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찍어서 가는 것을 로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로스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로 설명이 들어가는데 한번 보죠. 어떤 설명인가? 자, in the lower of constellation. 자, 별자리죠, 이건. constellation의 in the lower of. 자, lower는 여기선 어떤 지식인데 구전 지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별자리는 주로 그 이전 항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어떤 책에 정리된 지식이 아니라 별자리는 오래오래 전해진 지식이죠. 그래서 in the lower of constellation 그 별자리 지식, 이 캐노퍼스 스타를 로그한 것, 그 별자리 지식에 관련된. 근데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코스모스 어떻게 번역을 했나 한번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걸 이끄는 대로 따라서라고 했더라고요. 근데 전혀 따라서란 의미가 여기 들어있지는 않고요. 아마 의역을 하신 것 같아요. 별자리를 따라서라고 의역을 하신 것 같은데 정확히는 제가 보기에는 이 명사, 이거 명사로 되어 있잖아요. 명사는 지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구글 한번 찾아보시면 그 The Lower Definition을 찾아보시면 knowledge라고 나와요. 좀 오래된 지식 특히. 자, 그러니까 별자리들에 대한 지식 속에 있는 캐노퍼스라는 별. 이건 그냥 하나의 설명이니까. 그리고 The Rudder는 방향타죠. 방향타는 뭐 이렇게 배의 뒤에 있는 방향타일 수도 있고요. 비행기 보면은 이렇게 비행기 뒤에 꼬리 날개 뒤에 있는 이 방향타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는 방향타는 아니죠. 얘가 방향타죠. 근데 그것이 이제 sailing vessel, 자, 항해하는 배의 방향타가 되는 별자리에 대한 지식이라는 거죠. 이 캐노퍼스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It is our rudder too. 자, 우리의 그것은, 자, 여기까지는 지금 이제 전통적인 항해하는 배들에 관련된 이야기고, 그것은 이 캐노푸스는 우리의 방향타이기도 했다라고 이렇게 읽으시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목성계를 통과하고 나서 어떤 이유에서 그 별자리별 캐노푸스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데이터를. 그래서 다시 그 나사 아마 그 컨트롤 센터겠죠. 거기서 다시 보이저 우주선에 대한 그 길잡이 별들을 재설정해주는 작업을 했다고 해요. 로그온 작업을 다시 한 거죠. 어떤 별자리를 다시 찍어서 그 별자리를 향해서 가라 이렇게 해준 거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뭐 레디에이션 벨트에 그 방사선이 강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고, 왜냐면 이게 강력한 자기장이죠. 자기장이 세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이게 이제 그 이런 동그란 우리가 생각하는 하드 드라이브 HDD의 메모리처럼 기록된 것인지 아니면 반도체 뭐 그런 반도체에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지는 알 수는 없는데 자기 디스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바로 훅 날아가 버리죠. 다 망가져 버리죠. 이 안에 있는 자료들은.
근데 어쨌든 재설정할 수 있는, 그런 다시 설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다행인 거죠. 그러니까 계속 항해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이유가 또 하나가 뭐냐면 목성을 지나면서 슬링샷이라는 걸 한다고 했죠. 슬링샷은 그 새총인데, 그 한국말로 풀자면 궤도가 급격하게 바뀝니다. 접선 궤도로 하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목성의 중력 때문에 확 꺾이죠. 그러니까 이 궤도가 이렇게 크게 각도가 바뀌기 때문에 아마 또 설정을 다시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그 부분은 뭐 일단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요 문장에서는 어렵다기보다는 말투가, 이거는 그냥 설명이에요. 어떤 칼세건의 사견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요거, 우리의 그 배도 보이저 우주선도 똑같은 어떤 캐노프스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이고, 캐노프스라든가 그다음 로건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부분, 이거 그냥 사실 한글로 된 코스모스를 안 읽었으면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한글로 된 코스모스를 읽어보면은 여기 이 부분이 이제 의역이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혼동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하나의 그 로곤된 별인 캐노프스를 잃어버렸고, 그 별은 별자리들, 컨스텔레이션, 어떤 성좌죠. 성좌, 별자리의 지식이다. 지식 속에 있는 것이고, 그것은 방향타다. 그러니까 명사가 있으면 그냥 하나씩 끊어서 자꾸 설명이 된다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방향타인데 뭐의 방향타입니까? over sailing, 항해 중인 배의 방향타이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방향타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장 보죠. When solid sulfur is heated a little past the normal boiling point of water. 물의 보일링 포인트를, 정상적인 보일링 포인트가 100도씨죠. 100도씨를 살짝 a little past 지나면은 여기서 hit, 가열되다, 가열이 된 거죠. sulfur, 황은 가열이 된다. solid sulfur는 heated, 여기서 heated 가열되다, 이제 끓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녹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녹는 거. 끓 때까지는 아니고 녹는 점이죠. 녹는 점이 그러니까 100도씨보다 조금 넘는다고 해요. 그래서 about 약 115도씨, 그러니까 약간 넘네요, 진짜. 그것은 melt, 녹고요. 그리고 changes color, 컬러가 바뀝니다. 황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그 보이저 우주선이 목성의 달인 이오를 지나고 있을 때 아마 본 것 같아요. 근데 이오는 목성의 가장 안쪽에 있는 위성인데, 그 목성을 돌면서 굉장히 강력한 이제 기조력을 받죠. 그러니까 아마 타이덜 락이 잡혀 있을 거예요. 타이덜 락은 제가 이전 영상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타이덜 락에 잡혀 있다 하더라도 이 뒤엔 또 가니메데라는 큰 위성이 있죠. 이 가니메데와의 기조력 때문에 이 땅이 부풀었다가 이쪽으로 끌렸다가 또 이쪽으로 끌렸다가 이걸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안에 어마어마한 열들이 쌓이겠죠. 마찰 열들이. 이 마찰 열 때문에 이 안에는 거의 용융 상태로 되어 있고, 가벼운 황이 분출이 될 겁니다. 그렇죠? 녹아 있으면 어떻게 되죠? 자, 액체 상태에 뭔가를 막 쏟아내면 가벼운 게 위에 뜨고 무거운 게 아래로 가라앉죠. 근데 얼음 상태면 어떻게 돼요? 무겁든 가볍든 굳어있는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죠. 근데 얘를 가열하면 이렇게 무게에 따라서 위치가 바뀌어버리죠. 그러니까 이오의 그 구성 성분도 내부가 거의 녹아있기 때문에 가벼운 황들이 위쪽으로 분출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분출 상황을 관찰을 하고 굉장히 놀라는 장면이 그 코스모스에 묘사가 되어 있죠. 이 부분은 그겁니다. 그 이오를 지나가면서 황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오에는 그 어떤 강물이 흐를 텐데 그 강물은 아마 황으로 되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황의 이쪽과 멀어진 쪽은 이제 굳어 있겠죠. 황이 굳어 있는. 근데 색깔이 변하기 때문에 이오는 색깔이 굉장히 아름다운 그 알록달록한 붉은색을 이루고 있죠. 자, 다음 보죠. 자, maps will have to be issued. 자, be issued니까 이건 발행이 돼야 된다 이거죠. regularly, 규칙적으로 뭔가 지도가 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have to. like weather report, 마치 그 일기예보 보고서처럼, 지구에 있는 일기예보처럼. 일기예보는 매일 이렇게 갱신되죠. 하루하루.
자, those future explorers. 자, 이들 미래의 어떤 탐험가들 on Io. Io의 그 탐험가들은 will have to keep their wits. 자, keep wits는 wit가 이게 우리가 유머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떤 정신 상태입니다. 지적인 정신 상태를 wit라고 해요. 그러니까 wit, 유머를 잘하는 사람들이 보통 머리가 좋죠. 개그맨들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많죠. keep wit 하면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트인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미래의 이오를 탐사하는 사람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한다. about them. 그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오가 전체가 용암에 덮여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딱딱한 땅덩어리도 있겠죠. 물론 온도는 잘 모르겠는데 황이 녹을 정도면 한 100도에서 200도 정도 되겠죠. 금성보다는 낫죠. 딱딱한 어떤 대기가 있는데 얘네들이 이 녹아있는 그 용암 위를 둥둥 떠다니는 암석일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이 이오에 대한 지도는 이 어떤 위성이 계속 스캔을 해서 계속 쉬지 않고 업데이트, 시간당 뭐 비이슈를 하든가 규칙적으로 뭐 시간당 혹은 뭐 한 바퀴 회전하는데 뭐 분당 여러 대의 위성이 뭐 하면은 뭐 분당 뭐 몇십 분당 규칙적으로 이슈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계속 이 상태를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탐험가들에 대해서. 이유를 만약에 탐사하게 된다면 굉장히 칼세건이 이제 많이 그 먼 미래를 생각해서 이제 상상을 하고 있죠. 자, 다음 문장 보죠. Or 어쩌면 blow up is happening, but the gas is lost to space. 잃어버린다는 거죠. 우주 공간으로. 여기는 여기 일단 주어니까 여기까지 보죠. 어쩌면 이건 타이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제 일단 목성계는 이제 다 벗어났고요. 그 타이탄은 토성의 위성이죠. 타이탄 크기는 상당히 큽니다. 크기가 얼마나 크냐면 우리 달보다 한 1.5배 커요. 우리 달이 요만하다면 이제 타이탄은 한 이만하고요. 타이탄은 가니메데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하지만 수성보다는 크죠. 근데 어쨌든 그 큰 행성은 아니죠. 위성이니까 큰 행성은 아닌데 얘가 특이한 점이 대기를 갖고 있어요. 이 타이탄은 대기층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특이한 점이죠. 이게 왜 특이하냐면 이 정도 크기 수성을 보든 혹은 달을 보든 대기가 아예 없죠. 그게 이제 없는 이유가 자기가 이제 자기장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기체 입자를 그 태양풍으로부터 보호를 못하는 그 하나가 있고 자체 중력이 또 작으니까 이 기체 입자들은 그 자세히 보시면 안에서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죠. 온도에 따라서 그 속도가 이 탈출 속도를 넘어섭니다. 그래서 이제 서서히 없어지죠. 그래서 뭐 한 10억 년 지나면 싹 사라져야 되는데 신기하게 타이탄은 화성과 비슷한 대기압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 점이 신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타이탄에 대한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blow up, 뭔가 불려 날아가죠. 이제 happening,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분출이 날아가는 것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나 더 가스들이 여기에 있는 가스들이겠죠. 가스들은 lost to space, 잃어버린다. 잃어버리는 그 가스들이 being replenished, 그러니까 이 가스들이 이렇게 지금 요것도 역시 여기서 하나 이제 매듭을 짓고요. 어떤 불려 날아가는 것이 일어나고 그러나 더 가스가 이렇게 해서 쭉 읽어보면 헷갈립니다. 여기서 주어를 찾으세요. 주어는 그냥 가스예요. lost to space는 그냥 칼세건이 설명해 주는 거고요. 가스가 replenished, 다시 보충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blow off가 이렇게 계속 일어나서 가스가 이렇게 날아가는데 이 내부에서 다시 가스가 분출되면서 이 잃어버린 거를 그대로 보충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기가 유지된다는 거죠. By other released, 뭔가 풀려져 나온 거죠. From the satellite's interior, 맞네요. 위성의 그 내부로부터 뭔가가 분출되어, released, 분리되어서 다시 그 가스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 문장을 읽을 때 이게 한국 사람의 그 언어 구조로 읽으면
너 가스가 잃어버립니다. 우주로. 이렇게 읽어버리게 돼요. 근데 이게 이 가스를 잃어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잃어버리는 가스는 보충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식 부분에 몰입돼서 빨려 들어가 버리면 실제 전체 의미를 읽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명사와 동사, 명사와 동사, 명사, 수식, 동사 이런 식으로 해야지 한국어는 수식어가 앞에 있기 때문에 수식하고 명사, 동사 이렇게 읽는데 우리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영어 구조가 눈에 안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일단 오늘은 상당히 문장 구조라든가 단어 부분이 어느 정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좀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